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보통 남자들이요. 진짜 대충격.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뽕부라 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근데 한동훈이가 뽕부라 한다는 이야기를 저번에 고발뉴스에서 나왔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저게 지금 이제 저게 이게 왜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그 보통 전문 용어로 갑바라고 갑바라고 하는데 가슴이 딱 근육이 있는데 저기서 이상호 기자가 놀라운 촉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꼭지가 안 보여? BP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게 뽕부라일 수 있겠다 해서 찾아본 게 이런 제품이라는 거지 지금. 야, 진짜 저건 재밌다기보다는 좀 인간적으로 너무 애잔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컴플렉스 덩어리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진짜 안타깝기도 하고요. 아니 잠깐만요. 이걸 기정사실화는 시키지 마요. 왜냐하면 그게 젖꼭지에 반창고 바르는 것도 있어요. 아니 근데 평소에 운동한 것 같이 보이지 않은데 이게 그 찍히는 사진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근데 유독 이 사진에서 너무 이제 빵빵한 가발을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건 반할 뻔해가지고. 보통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저 정도의 갑바면 이 정도의 팔뚝이라는 걸 다들 예측을 합니다. 그렇지. 본능적으로 알아봐요. 저 정도의 갑바가 있다면 이 정도의 팔뚝이 되겠구나. 근데 팔은 앙상하잖아요. 팔은 앙상한데 어떻게 가슴만 이렇게 빵빵합니까? 아하. 이거는 뭔가 그럼 한 걸로? 보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집착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안쓰럽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 거울 속에서 자기 단점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진짜 불쌍한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관종 성향도 있고 약간 연예인병 이런 것도 있고 나는 멋져야 돼 키도 커야 돼. 그래서 나온 이게 지금 저거예요. 가발과 뽕브라와 키높이 구두. 애잔하다 진짜. 왜 그렇게 사니 진짜. 아니 답답하다, 얼굴은 진짜. 없는데 누군지 너무 아니 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사람은 단번에. 왜냐하면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오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못생기거나 키가 작거나 뚱뚱하거나 다 당신 책임 아니라고요. 부모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준 거라고요. 우리가 이재명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키 크고 잘생기고 갑바 나와서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재명이 얼굴 잘생겼다고 좋아합니까? 그런 거면은 우리는 강덕구 의원 쳐다도 보면 안 돼요. 왜 갑자기 우리 강덕구 의원 사랑하잖아. 강덕구 의원 사랑하는 이유는 얼굴 때문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맞아요. 열심히 진심으로 일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이런 거를 하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일을 해서 보여주지 못하는 거를 자꾸 이런 걸로만 덧붙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맞죠.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뽕브라라는 게 있는지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남자용 뽕브라. 저도요. 심지어 하나만 더 의혹 제기할 수도 있어. 뭐. 엉덩이에 찬 패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낭심을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제품도 네, 있다던데. 진짜 그럼 진짜 불편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거는 썰이긴 한 건데 우리가 이제 디올 받을 때도 노브라 썰이 있잖아요. 근데 그 노브라 썰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A컵도 안 되면 그냥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꼭지만 있는. 그런 거 이제 대체품을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이제 이러냐. 불편하다. 이상하게 쟤네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방송이 저질이 돼버려. 자, 그다음에 이거 어제 나온 기사거든요. 줄리는 없다. 나이트클럽 공동대표 2명 법원에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증언. 야, 이 미친 새끼들아. 어디도 김건희가 나이트클럽에서 일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이트클럽 공동 대표를 이제 증인으로 세웠다고 하는데 김건희가 거기 소속으로 일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나이트클럽 대표를 저렇게 증언대에 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일반미, 정부미 이렇게 그런 용어를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이렇게 그 웨이터 급에서 하청이 관리를 하는 거지. 나이트클럽 대표가 그 대부분의 멤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거예요. 나는 기자가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 줄리는 없다. 나이트클럽 공동대표 이 2명이 법원에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증언했어요. 여기 김건희 사진을 깔게 뭐야. 이해가 안 돼. 기자가 제일 나쁜 사람이네. 기자가 안 튀네. 이 새끼 나쁜 놈이네. 그러면 이제 이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줄리를 마음껏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김건희는 줄리를 한 적도 없고 할 시간도 없었다는데 굳이 사진을 그거는 저 나쁜 놈이구만. 연이구나. 예. 제일 나쁜 사람은 기자인 걸로. 네, 그러니까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검의 투쟁. 검사 탄핵 웬 말이냐 부당한 외압에 굴복 말자 하고 외치고 있는 우리 초등학교 동창 원석이가 야 초등학교 교과 갖고 온다 또 너. 우리 초등학교 선배님께서 검찰총장이 되셨다 자랑스러운 선배라고 할까봐. 근데 그게 누군가의 손바닥 위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7초 분노에 우리가 조롱 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받았을 때는 7초의 침묵으로 간거하더니 검사 탄핵한다니까 그 검사 부하들 옆에 쫙 도열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대장이나 된 것처럼. 이 골 때리는 게 그런 거예요. 검사 탄핵이 불법이라도 되는 것처럼 합법이잖아.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사들이 사건 조작하고 하니 징계도 안 하니 국회가 국회의 권능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쟤들을 처벌하겠다는데 나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원석 총장의 저 기자회견은 진짜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회견이에요. 그러니까 임명직 공무원 나부랭이잖아요. 지가 무슨 선출직이에요? 맞아. 국민한테 선택받은 겁니까? 임기도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국회가 법에 정해져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입법 행위를 한 겁니다. 탄핵이라는 입법 행위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이 지가 뭐라고 그게 잘못됐네 잘 됐네 잘못됐네 지가 무슨 권한으로 논평을 합니까? 지금 그러면은 대한민국 역사상 국회가 시행한 어떤 입법 행위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논평한 공무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습니다. 예. 이거 미친 짓이에요 이거는. 오늘도 나님 푸나님은 동창들은 왜 다들 이보세요.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아. 동창이 한두 명에서 수백 명 이상인데 특별하게 나쁜 놈들이 있으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더지 작전, 두더지 게임 이거 썩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마지막에 나온 사람은 박근혜예요. 정말 비루하다. 근데 저거 사진을 할 때 있잖아요. 네. 성형 후 모습을 그려줘야지. 성형 전 모습을 다 함께 그렸잖아 지금. 다 아는 사람들이네요. 자 다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현재 방송이 공기가 아닌 흉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 자세히 봐 만화가 밑에 만평 밑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흉기인 거예요. 땅에 박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왔죠. 조선일보는 사회의 흉기다. 언론이 공기가 아니고 흉기다. 네 자체가 흉기라고. 윤석열 정권 자체가 흉기라고. 저번에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그 정신 마음 치료와 뭐 100만 명 상담받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마음 투자. 그게 원인만 제거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 미치게 만들어 놓고 치료해 주겠다고 병 주고 약 주는 꼴 아니에요. 미친. 다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MBC 민영화 밀실 추진. 방송은 흉기. 근데 사실 본인이 흉기였던 거예요. 뒤에 흉기 들고 있잖아 막. 전기톱하고 막 도끼하고 막 장들이 빠루 이런 거 막 들고 있잖아요. 노조 불법 사찰에 MBC 민영화 밀실 추진. 세월호 오보까지. 예. 흉기.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한 모든 기준은 똑같습니다. 상식적인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언론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 독재자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부역이라고 해요. 부역 언론인들 역사의 말로는 굉장히 처참하거든요. 이제 이자가 심지어 그 자리에 방통위원장까지 올라왔어요. 다음 똑같은 맥락입니다. 방송이 흉기.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비판할 지점이 한겨레를 좀 비판할 필요가 있는 게 너무 옛날 영화를 패러디한 거예요. 그런가? 이게 그 샤이닝이라고 아. 그 7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그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지금 패러디한 건데 이걸 지금 갖다 쓰면 누가 이걸 보고 이해하겠습니까? 검사가 판사랑 서로 뭔가 이렇게 합을 맞춰가지고 사건을 조작해서 유죄를 판결을 해도 언론이 거기에 보도 한마디 안 하는 것 자체로 흉기예요. 알면서도 보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계속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는 언론인이 아니고 종업원, 회사원이라고 해라. 그거 있잖아요. YTN에 지금 그
연차 얼마 안 되는 기자들이 들고 일어난 게 뭐냐면 YTN 사장이란 놈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네들은 언론인 기자이기 전에 YTN 사원이야라는 이야기를 했거든. 아, 사측의 입장을 따라라 이런 이야기 지금 들고 일어난 거예요. 너희들은 장비에 불과해. 아, 그렇지 그런 거네.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만평이네요. 양발 운전의 기술, 부자 감세와 건전 재정이 엑셀리터와 저 브레이크가 불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저 기름은 기름대로 먹고 앞으로 가지는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다음 윤석열이 내가 어제 정말 빡쳤던 장면 중에 하나죠.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지원에 대한 윤석열이 톤을 높이면서 했단 말입니다. 저거 진짜로 동영상 보여주면 여러분 뒤목 잡아요. 그러니까 저 장면 보면서 바로 생각나는 게 그러면은 의대 증원 왜 2,000명 합니까? 한 200만 명 하지. 뭐 2만 명 부족하다면서 그러면 앞으로 부족할 거 포함해서 한 20만 명 한 방에 증원하면 되지. 왜 2,000명만 해? 아니 말도 안 그럴 되는 것 헛소리죠. 같으면 왜 25만 원을 줍니까? 어? 국민 1인당 약 10억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지랄하고 자빠졌어. 저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면 안 돼요 이 새끼는. 명백하게 널봤네. 저거는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아니 상태입니다. 근데 이 발언도 즉흥적으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직전에 한덕수가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한덕수는 정권을 했더니 나라 망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제는 이야기했으니까 생략한다만 선진국 중에 국가 부채가 제일 적은 나라에서 저런 개소리 하면은 저런 논리면요 일본과 미국은 망했다니까요. 이미 다른 나라들이 뜯어가고 망했겠지. 250% 150%인 나라는 있는데 50%인 나라가 저런 개소리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보도죠. 그 다음에 용산 이전비 496억이라더니 143억 예비비 또 꺼내서 펑펑. 화 나요 안 나요? 그래놓고 또 어제 그 행사가 또 청와대 가서 행사를 했어요. 그렇죠. 영빈관 또 한 번 쓰면 1억이라는. 그럴 거면 청와대를 왜 나왔는지. 거기다가 하도 비슷한 언론이 기사가 많으니까 진짜 헷갈리는데 이게 7월 5일자 기사예요. 143억을 또 꺼내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꺼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저 해외 여행비도 역대로 제일 많이 써가지고 해외 여행비란다. 이제 여행비로 확실히 듣구나. 해외 순방비. 그리고 또 하와이 간다는 거잖아 다음 주에. 그리고 하나 더요. 그 다음 거. 국민 세금으로 10,000개나 뿌린 김건희 키링. 대통령실 예산 내역 공개 거부. 왜 거부할까요? 감추려는 자가 범인인 겁니다. 저게 지금 밝혀진 것만 부산시 등 해가지고 김건희 키링을 무려 10,000개나 뿌렸다는. 저게 지금 몇 천만 원 돼요. 일단 저거 밝혀진 것만. 참. 중앙일보 만평입니다. 뭐라고 민주당을 깠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공룡 민주당이 부메랑을 던지는 그러니까 이 탄핵에 지금 그걸 던지는 거잖아요. 네. 불을 붙여가지고 바람아 불어라 하고 있어 지금. 됐어. 그냥 한번 니들 수준 한번 보려고 내가 알려드렸고요. 이번에 일본이요 새 집회 발행했거든요. 근데 그중 집회에 들어간 사람 중에 일제강점기 때 한국 경제 침탈의 주역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독도는 우리 땅부터 시작해서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일본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정치인한테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호준석이가 오늘 고쳤어요. 한 달 전에 논평을. 아, 한미일 동맹이란 말을 고쳤다고요. 이제 와서 고치면 뭐 합니까? 협력으로 바꿨습니다. 아유 정말 잘못한 거는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보통은 주변국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여기에 사람을 넣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대놓고 앞으로의 자기들만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성대모사 들어갑니다. 뭐 내년 선거 때 보자. 탄핵시킨다. 하려면 하십시오. 하려고. 할 겁니다. 하려고. 자 다음 필로버스터. 국민을 위해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이 세 사람 중에 명백하게 1등은 김민전입니다. 진짜. 입을 가장 크게 벌렸거든요. 아니, 그리고- 주먹도 들어가겠던데. 그리고 흔들어서 깨워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처음에 어찌나 딥슬립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난 지점은 그 잠자고 있던 그 시간이
밤이나 새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저녁이었다고. 오후 한 4시, 3시, 아니, 4시. 그리고 김민전 옆에 있는 아저씨가 더 나빠요. 그 깨우지도 사람도 않아. 그 사람도 졸았어요. 아 그래요? 자지 않았던 것뿐이지 아. 졸고 있었던 거죠. 지금 저거 맨 왼쪽은 국회 부의장 아니에요? 국회 부의장도 잤잖아. 네, 주호영도 사회 잤죠. 보면서. 네, 주호영도 잤죠. 그리고 뭐 여기 뭐 최수진 의원도 있고 그리고 여기 그림에는 없는 이미자 의원도 자고 여러 의원들이 푹 잤습니다. 이제 대실료 받아야 돼요. 아 근데 최민희 의원이 잠 깨려고 그 본회의장을 왔다 갔다 하니까 본회의장에서 운동한다고 지랄 했는데 안 먹혔어. 그런 성의라도 보여야지. 그렇죠. 진짜 피곤하지. 그 과방이 매일 회의 있어가지고 밤늦게 끝나면 개 피곤할 거 아니에요. 예. 앉아 있으면 졸기 싫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야 왔다 갔다. 그게 뭐가 문제야? 아유 등신들. 자 다음 경로. 윤석열의 경로가 아니고 국민의 경로라는 만평입니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제가 요즘 가끔씩 윤석열한테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욕이 아니라고 인증한 대표적인 욕이 이 새끼입니다. 뭐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 어떡하나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경로를 하면 무조건 그런 거지. 내가 임성근 빼라고 했잖아. 이 새끼가 안 뺐다고 또 전화지라고 이런 거잖아요. 예. 내가 내 집사람이 이거 빼달라고 해갖고 내가 7월 31일 날 내가 경로까지 했는데 아직도 안 뺐어. 이종섭이 새끼 전화 딱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국민이 윤석열한테 이 새끼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정상인 거죠. 난 정치인들 나와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거 지금도 못 참겠어요. 근데 무한할까 봐 말을 안 하는 것뿐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70억 재산 신고. 얘가 이제 저 용대실 나와갖고 출마할 때 70억 재산 신고. 아니,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산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70억이 훌쩍 넘겠죠. 얘가 갖고 있는 재산은 이 정도 되는데 최혜병 같은 분들 돌아가시면 국가가 얼마나 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돈이 문제가 아닌데 쟤네들한테 국민 목숨값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기득권 지키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부자 감세하는 건 자기 감세해 주는 거야. 셀프 감세하는 거로. 주진우 재산 지켜주고 한동훈 재산 지켜주고 옛날에 한동훈 재산도 지켜주는 거 있잖아요. 왜 그 정부세 깎아주는 것 때문에.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